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유한양행입니다. 오늘 0.98% 위쪽으로 윗꼬리가 이제 추세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완전하게 올려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. 그래도 캔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15만 5천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뭐 최근에 어떤 이런 유한양행의 움직임은 뭐 유한양행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결국 시장에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양봉,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. 이번 주에 쉬는 날 없는 5거래일 그 장이었죠. 오랜만에. 음봉이 3개고 양봉이 2개입니다. 이번 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였고, 반도체가 강한 날에는 그냥 음봉 나온 거고요. 오늘 반도체가 아주 그냥 시장을 뒤집어 놨죠. 네, 일종의 뭐 어떤 사태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오전에 그 한미반도체 리포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그 혼란이 좀 많이 가중이 됐고 또 우왕좌왕 하면서 매도 심리까지 좀 강하게 이게 또 금요일이랑 맞물려 가지고 더 커졌습니다. 주말에 뭔가 막 다 불확실하게 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매도하고 그냥 편하게 주말 쉴란다 이런 심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죠.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오늘 굉장히 많이 미쳤는데 보통 그 진짜 미장의 반도체가 안 좋아가지고 밀리면 일본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. 근데 오늘 일본 시장은 딱히 빨간불로 이제 마감이 됐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시장 자체를 뭐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,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, 우리나라만 나홀로 심지어 미선물이 밀렸느냐? 그것도 아니었죠.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 강했느냐? 그것도 아니었죠. 완전 뒤죽박죽 시장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, 이게 바이오도 진짜 바이오가 막 엄청 좋다, 뭐 좋은 종목 다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. 삼전 밀리고 하이닉스 밀리고 LG엔솔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죠. 그러면 막아줘야 됩니다. 이게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다 밀리진 않거든요. 늘 그렇듯 삼바 이런 쪽으로 돈 들어오고 유한양행으로 돈 들어오고 결국 지수를 좀 덜 내려가게 하고자 하는,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부터 유한양행이 뭐 어떤 호재 이슈 뭐 이런 것들, 뭐 어떤 기업의 가치, 뭐 호재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지금 바이오가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것보다 바이오가 좀 어부지리로 양봉을 가져가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. 이차전지가 원래 바이오랑 앞 구간에서는 이때는 해리스 지지율이 높을 때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는 사이좋게 이차전지가 강할 때는 바이오가 밀리고 바이오가 강할 때는 이차전지가 밀리고 이 흐름 반복되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도권이 넘어왔죠.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일정이 있었고 TSMC랑 뭐 ASML 실적 발표 그러면서 트럼프 때문에 이차전지는 그 1대1 시속게임 구도에서 밀려났잖아요. 바이오의 상대가 반도체로 바뀐 겁니다. 지금 바이오는 상대가 바뀔 뿐이지 한 자리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흐름은 대선 전까지는 좀 이어질 확률이 높다. 만약에 뭐 진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돼도 전기차 페널티 딱히 안 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시 또 바이오랑 뭐 이차전지 구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바이오랑 그냥 뭐 반도체 혹은 바이오랑 뭐 반도체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뭐 다른 어떤 특정 뭐 업종들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어쨌든 지수에 영향을 주는 업종 하나는 가지고 컨트롤합니다. 외국인 기관이든.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캔들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단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단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매수가에 그렇게 큰 압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만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, 시장이 워낙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박스권을 자주 그립니다. 올라가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. 왜냐,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신고가 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지금 그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악재가 많고 또 외부적으로도 압박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못해요. 투심도 안 좋고 또 미국 시장으로 돈도 이제 많이 이동을 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암만 이렇게 뭐 돈을 집어넣어도 예전만치 못합니다. 시원찮아요. 그리고 한쪽이 올라갈 때 한쪽이 빠져요. 오늘도 마찬가지지만.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때 막 이전처럼 강한 양봉을 잘 못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게
뭐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. 돌려막기 구조다. 보통 시장이 진짜 좋고 우리나라 시장 좋네 할 때는 반도체, 바이오 막 이렇게 같이 가고, 혹은 뭐 2차전지, 반도체 뭐 같이 가고, 이런 날 누가 봐도 좋은 시장이거든요. 이럴 때는 책 실현의 심리가 잘 안 들어옵니다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좋네 하잖아요. 나머지가 다 초상집으로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안만 좋아도 이 투심이 시장을 그냥 얼려버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갈 종목들도 제대로 못 가는 거. 이때부터 탄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. 예전에는 유한양행도 지지 보여주면은 양봉 빡 보여주고, 사이클 하나 만들면은 다음 양봉 빡 보여주고 했는데 그 흐름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. 미장이 백날 첫날 좋아도 이제 시장에 좀 학습이 된 거죠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. 그래서 유한양행의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면 유한양행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제가 누가 더 불리하냐 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 유한양행이 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이 가장 좀 무난하니까,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 애들이 음봉 4개 나오고 양봉 1개 나올 때 바이오 쪽은 뭐 양봉 2개 나오고 뭐 음봉 3개, 혹은 뭐 양봉 3개 나오고 음봉 2개 나오고,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냥 버티는 겁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것도 똑같아요. 이런 애들도 똑같이 반도체 올라갈 때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가, 이차전지가 밀리니까 어쨌든 알테오젠으로 커버 해줘야 되는 거고, 에코프로 BM이 정신 못 차리니까 알테오젠으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막아줘야 되고, 알테오젠 어차피 에코프로 BM에서 막 외국인 기관들의 돈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. 외국인들은 그 자금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. 그러면 나온 돈이 그냥 결국 반대편에 있는 업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얘네들이 뭐 에코프로 BM 판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뭐 중수용주 올려줍니까? 테마주 올려줍니까? 아니죠. 결국 다른 대형주로 들어가는 건데, 그나마 지금 바이오 쪽이 모멘텀이 좋고, 재료 같은 것들, 뭐 이슈 같은 것들, 이런 것도 좋고, 또 미 대선 구도에서 가장 편한 포지션이고, 이러니까 한쪽 팔면 한쪽 들어가고, 또 한쪽에서 돈 나오면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고, 반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요즘에 더럽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. 이럴 때 뭐 금투세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투심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, 또 그런 것들도 좀 차일피일 좀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투심이 좀 잘 회복이 안 되죠. 오늘 어찌됐든 양매수가 들어와줬고,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쪽의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윗꼬리 양봉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이오가 구조적으로 이게 가장 덜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, 유한양행은 그 유리함만으로 주가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참고자들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